양극재 쪽에 일단 집중을 좀 하시자라는 게 의견이고요. 지금 이제 뭐 ANF, 에코프로, BM 모두 다 단기적으로는 재무적인 어떤 리스크는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고민은 에코프로가 좋냐, LNF가 더 낫냐라는 것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밴드 하단에 있을 때 중성주가 기회를 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에코프로, 롯데, LG모터를 얘기를 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밝힌 것처럼 핵심적인 거는 결국에는 인도네시아 프로젝트입니다. 에코프로의 이게 질이 변하는 겁니다. 소재 쪽에서는 그 핵심 소재 쪽 중심으로만 일단은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지금 방향은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 이제 부가 소재 그리고 장비 쪽의 흐름은 가끔씩 이렇게 좀 업종이 상승할 때 동반해서 움직이긴 합니다만 흐름 자체는 아주 강하지는 못해서 양극재 쪽에 일단 집중을 좀 하시자라는 게 의견이고요. 그냥 그 양극재 쪽에서는 시장 투자자들의 고민은 에코프로가 좋냐, LNF가 더 낫냐라는 것인데요. 수급을 이야기하면 에코프로 쪽이 포스코 퓨처는 왜 안 껴져요? 조금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포스코 퓨처 예. 쪽은 좀 기다려달라는 저는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뭐 ANF, 에코프로, BM 모두 다 이제 2차 전지 양극재 쪽에 대한 최근 뭐 탄산 리튬 가격 반등, 그에 따른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의 축소와 이런 부분들로 지금 단기적으로는 재무적인 어떤 리스크는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요.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LFP로의 방향 전환을 가장 먼저 빠르게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진행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LNF의 시장의 점수는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26년도 양극재 판매를 가정한 컨센은 전년비 60% 이상 증가세를 보여줄 것으로 나타내면서 내년도에는 연간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좀 상회하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테슬라양 쪽에 대한 견조한 추락 그리고 LFP 판매에 대한 부분이 더해지면서 LNF는 경쟁사 대비해서 좀 차별화된 주가 전망을 나타낼 수 있을 거다. 그런데 LNF 주가 흐름 좋다가 한 번씩 또 조정이 나올 때 또 그만큼 또 세게 나오더라고요. 일변동성과 구간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LNF를 접근할 때는 최근 저점과 고점에 대한 부분을 좀 큰 박스권 내에서 움직인다라는 가정하에 박스권 내 하단이 만약에 터치된다, 아니면 근접한다라고 하면은 매수 관점, 그리고 박스권 내 단기 상단을 좀 터치하면은 매도, 이런 식으로 조금은 유연하게 종목을 대처하면은 충분히 이 종목으로는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으로 BM. 얘기하고 네. 에코프로도 어쨌든 같이 에코프로 BM으로 뭐 이야기를 해보면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양극재 쪽에서의 단기적인 리스크는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역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뭐 실적 에코프로 BM도 뭐 LFP로의 전환을 이제 가속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LNF처럼 우리가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다소 적기 때문에 2차 전지를 평가하는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아직도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엇갈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너무 앞서 말씀드린 대로 ESS 쪽으로 너무 긍정적인 지금 평가가 나올 네. 때가 맞느냐, 엇갈린 흐름을 보이면서 종목에 대한 그 위아래 그 격차가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저는 에코프로 BM은 양극재 쪽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도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수급이 움직일 수 있는 수급으로 움직여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은 단기 수급 흐름 파악이 더 중요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에코프로는 사실 좀 더합니다.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에코프로 BM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같이 수급의 공백이 시장에서 수급의 공백이 생겼을 때 한 번씩 이동을 하고 있는 쪽이 이제 에코프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한 투자자들이 이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적인 내용면보다는 수급이 좀 강한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마 우리 한국증권TV에서 에코프로를 처음 소개시켜 드렸을 때 이제 지주사고 자회사들은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라고 네. 말씀드렸었던 게 한 3-4년 정도, 한 4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는 이제 지주사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의 이제 지분 가치가 가장 컸었고 말씀하신 전구체라든지 그리고 소재들 비상장 자회사들 에코프로 머티는 이제 상장 그 네. 후에 상장은 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지주사로서의 역할 그리고 지주사의 가치가 그때는 한참 저평가되었었던 구간이었고요. 그 후로는 이제 과대평가됐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주사로서의 그 이제 평가를 지금 논하기에는 다소 지금은 좀 적절하지 않은 시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에코프로는 이제 수급 싸움이 조금 더 강한 종목으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의 주가 뭐 수급 싸움도 좋지만 에코프로 BM을 에코프로 BM을 기준으로 해서 종목을 대응하시면 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요. 에코프로 BM도 뭐 이번 3분기 실적도 뭐 전년 분기로 흑자 전환을 했었고 그리고 앞으로는 유럽 시장 그리고 중저가 라인업에 대한 확대 등을 앞으로 좀 그에 대한 부분을 가속화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좀 기대를 좀 가져본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LFP 쪽에서 상대적으로는 경쟁사 대비해서 좀 늦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양극재 쪽 LFP용 양극재에 대한 개발 완료 그리고 테스트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LFP 쪽에 대한 그 라인 전환에 대한 부분이 좀 본격화될 경우에는 지금과는 또 다른 이야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매주 월요일 되면은 그 하나증권에서 그 배터리 위클리라고 해가지고 네. 그 코멘트를 내거든요. 거기 자료를 보면은 또 리튬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중국 정부의 그 소모적 가격 억제 정책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공급지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앨범아이라든가 간펑 리튬이 리튬 시장에 대해서 이제 특히 ESS 시장 때문에 시장 수요 호조로 인해서 수요가 자극되고 있다는 내용들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현재 그 리튬이 뭐 킬로와트당 12.8달러 정도 되는데 앨범알과 포스코홀딩스 이거 수산 리튬 기준입니다. 그 앨범알과 포스코홀딩스는 한 15달러, 간펑 리튬은 21에서 28달러 수준까지 상승을 전망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그 전에는 그 지난 2년간 그 리튬 가격이 사실 그 양극재라든가 이런 그 소재 이런 가격들이 연간 한 2년간 20% 하락했던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멈췄다는 거죠.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는 피해 하락이 멈췄다는 거를 의미를 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재고평가 그 손실 환입 및 그 피해 소폭의 상승 효과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지금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ESS 물량 증가가 전사 매출 감소폭을 완화해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하고요. 그 매출 부진이 왜냐면 Q가 이제 전기차 부진으로 인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매출 부진은 불가피하지만 셀 메이커들은 그 AMPC 효과 덕분에 이익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올해 대비 EPS 개선이 뚜렷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최근에 내년 정도 보면은 다 PQ가 올라간다 그래요. 피크의 하락이 멈추고 PQ가 다시 동반 상승하는 그런 거라서 지금 Q도 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PQ의 추이를 고려할 때 섹터 트레이딩 기회는 뭐 계속 발생할 것을 판단을 한다는 거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7년 그 예상 지배주주 수익 기준으로 뭐 PR 30에서 40배 수준인 시가총액 80에서 110조 이런 그 기준으로 지속 기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90조 미만에서는 악재가 둔감해지는 가격대. 그리고 뭐 110조 이상에서는 좀 호재에도 좀 둔감해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LG화학 같은 경우에가 그 LG 에너지솔루션 지분 활용 공시로 인해서 단기 주가 하락폭이 확대되며 다시
매수 가능 가격에 근접했다는 점에서 조정 시 매수를 권고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해서 LG에너솔루션, LG화학도 여기서 언급을 했고 네. 그리고 그 섹터 전체에 대한 진입 기준 역시 LG에너솔루션 시총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LG에너솔루션이 밴드 하단에 있을 때, 그러니까 ESS, 재련, 회로박 등의 무기를 가진 중소형주가 기회를 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관련 종목을 LNF, 에코프로, 롯데 에이지모트를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핫한 종목이네요, 그죠? 요즘? 그죠? LNF는 뭐 저기 LFP 쪽 그죠? 네. 네. 그다음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스는 뭐 기존 동박이 아니라 회로박. 네, AI 회로박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죠. 저점 대비해서. 에코프로는 사실 근데 왜 오르는지 잘 모르겠어. 예. 네. 저점 대비 2배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제 LNF 같은 경우가 그 지금 증설 자금 마련을 위해서 투자를 위해서 좀 자사주 100만 주를 매각할 이슈라서 오늘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자사주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제외를 하고 그 하나증권에서 언급한 에코프로랑 롯데에너지모티리얼즈의 현 상황에서의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겠고요. 그 에코프로는 그 삼봉이 시식 발표했을 때 회사 IR 자료랑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에서 하나증권이죠. 하나증권에서 에코프로 그룹의 컨퍼런스 콜을 정리한 자료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4분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이번 3분기 실적에서 확인됐듯이 4분기는 헝가리 데브렌치 공장이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유럽 내에 그 유럽 법인을 통해서 사업 확대가 본격화 되고 또 유럽 내 그 배터리 규제, 그 CRMA 이런 것도 규제 대응하면서 물류비도 정화하는 그런 상태고 아마 에코프로 그 데브렌치 공장 헝가리 데브렌치 공장이 옆에 시애틀가 2km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물류차로도 이동할 수 있는 정도로 가까워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주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3분기와 마찬가지도 4분기 때 그 인도네시아 니켈을 통해서 원가 절감이라든가 또 이게 원료를 그러니까 그 인도네시아에서 그 원료 조달해서 이제 유럽으로 가서 유럽에서 판매하는 그런 형태가 되면은 상당히 그 이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가는 그런 뭐 이익도 개선이 가능하다 보고 있고 또 4분기에도 회계적 이익 개선이라든가 타이트하게 재무 관리해서 이익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표한 것처럼 핵심적인 거는 결국에는 인도네시아 프로젝트입니다. 니켈 프로젝트이고 1단계 대략 지분을 한 20% 정도 투자를 했는데 올해쯤이 되고 있죠. 그 IM IP 지역 여기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3분기 때 영업이익이 1,499억이 났거든요. 영업이익이 15.6%가 났는데 거의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분법 이익 및 니켈 트레이딩 수익으로 연간 1,800억 정도의 그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했고 이게 5년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에 그 자회사 크린 에코 니켈 연결 실적도 재무제표에 직접 반영이 되니까 이게 이제 영업의 수익이 영업이익으로 가면서 그 이익의 질이 개선이 되는 흐름이 있고 그리고 그 2단계 프로젝트 IGIPC 여기서 같은 경우는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가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적이 발생하는 시점을 계산해 보면은 26년 말에 일부 시제품이랑 가동이 되고 27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과 유의미한 실적이 기록이 되는데 이때 기대해야 되는 효과가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화를 완성을 하면서 원가가 20에서 30%가 절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20-30% 쌍 양극재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연간 이익이 3천억 이상이 가능하다 나올 거라고 그렇게 회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그 하나증권에서 콩콜 자료에 그렇게 지대가 돼 있었고요. 그러면은 1단계랑 2단계를 합치게 되면 4,800억 이상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한 5천억 이상의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일단은 그 인도네시아 프로젝트 사업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은 그럼 저희 전사이익이 한 3-40%를 담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광물 재련 중간재 마진 추가로 인해서 그 어떤 시장 등단가 광물 무관한 기초 체력이 딱 5천억 정도 확보가 된 상태죠. 그럼 이게 이제 5천억이 베이스에 깔린 상태에서 인도네시아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원가가 20% 30% 절감이 되니까 그러면은 에코프로 BM의 원가 절감이 상당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에코프로 BM이 이를 통해서 목표 영업이익률이 12%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양극재 회사들은 5에서 7%의 가공 마진이 보통 취하게 되는데 이런 매출뿐만 아니라 광물에서 양극재까지 다 먹는 이런 고수익 구조를 만들게 되면서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2030년도 되면 완성이 될 것 같고요. 27년부터는 그래서 에코프로의 어떤 이게 질이 변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네시아 네. 프로젝트를 통해서 5천억 정도의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음. 그 전사적으로 니켈 채굴 재련 그리고 전구체 에코프로 머티릴도 흑자 전환이 가능하고 양극재 쪽 에코프로 PM, 리사이클 쪽에서 에코프로 CNG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도 크로즈 루프 시스템의 핵심 기업으로 가면서 이런 수직계가 완전히 완성이 되면서 그러면 외부 변수도 방어되는 거죠. 그 광물 가격이라는 그 니켈 가격이라든가 뭐 환율 리스크 이런 것도 다 내부 수직 계열로 해지가 되면서 네. 이익률도 방어되는 그런 흐름이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그런 그 경쟁력이 그 이익이 다 도달한 시점이 27년인 겁니다. 그러면은 에코프로비엠을 투자하신 분들은 27년도를 보고 가져가셔야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 그 하라주권에서 얘기했던 게 이제 LNF 에코프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인데 네. 세 번째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그 AI 회로바 그 공급 쇼태지 사태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수혜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고 주가 잘 안 빠지는데요. 그러니까 동박은 공급 과잉입니다 현재. 그냥 동박은 공급 과잉이고 예전에 동박들이 다 그 좀 캐펙스 투자 그 캐파 경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기차 쪽 수요가 급감하면서 그렇죠. 네. 그 공급 과잉인데 다만 이제 그 AI 회로박 쪽은 좀 공급 부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AI 서버라든가 네트워크 장비 수요가 폭발로 인해서 그 고사양의 그 HV, LFP 그 동박이 부족이 심화되고요. 그리고 생산 전환이 어려운 상태예요. 이게 그냥 일반 동박하고 좀 달라서 그래서 장기적인 휴태지가 예상이 되고 여기에 그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핵심 공급사로 부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 AI형 그 HVLP 동박 양산 능력과 또 글로벌 고객사도 지금 협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익산 공장을 좀 전환을 한 상태고 여러 가지 선제적 투자로 인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를 했는데 롯데그룹이 대물림표 되게 안 좋을 것 같잖아요. 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부채 비율 30%대입니다. 그러니까 재무가 탄탄해요. 이게 옛날에 일진 머티리얼즈 예, 맞습니다. 인수한 거잖아요. 다소 좀 비싸게 좀 샀어요. 이거 그러니까 사가지고 아주. 네, 제 친구가 롯데 네. 쪽 홍보 네, 쪽에 있는데 네, 네. 자기네도 좀 비싸게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때 할 때도 한 1.5트럭 정도 줬었는데 좀 너무 비싸게 샀다는 말은 있는데 일찍 잘 팔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하지만 네. 이제 지금 그래서 같은 동박에서도 SKC는 그 유리기판 그리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그 AI 회로박 동박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모멘텀 발생을 하는 시점은 내년 정도로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현재 지금 그 고객들과 좀 검증 테스트 중에 있어요. 이게 검증이 되게 되면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구조적인 성장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은 현재는 그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반영된 주가긴 하지만 뭐 약간 조정이 나온다 하면은 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제 워낙 단가 높아요. 기본적으로 뭐 보통 그냥 일반 동박에 비해서도 최소 2배 이상 그리고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뭐 10배까지도 제품 그 판가 높기 때문에 고단가 고수익 영역으로 제품 믹스 개선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 이익률 높아지니까 밸류에이션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그 AI 동박 같은 경우가 그 AI 네트워크 패키징 ESS 쪽에는 거의 뭐 필수적인 그 가다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가 성장할수록 동사가 이제 핵심 공급사로 도약할 가능성이 앞으로 생긴 거죠. 그동안은 좀 이런 게 없었다가 뭐 어쨌든 지금 고객 검증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퀄테스트 통과하고 매출이 들어간다고 한다 보면은 뭐 굉장한 움직임이 그 주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 들고요. 올해는 좀 여전히 기대감만 있고 내년이 본격적으로 회로박 매출이 발생하는 원년이 되니까 이걸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